메르스 사태부터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전염병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 운영 등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공포가 커지는 상황인 최근 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어지면서 다중이용시설인 강원랜드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은 화천 산천어 축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포근한 날씨,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겹치며 삼중고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지노 이용객이 하루 9천여 명에 달하는 강원랜드가 대표적인데요. 열화상 카메라부터 자외선 살균 소독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출입자들의 체온을 보여줍니다. 마스크를 쓴 직원은 의심 증상자를 놓칠세라 꼼꼼히 체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도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방문객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입장객은 8,5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원랜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입장객들을 상대로 입구부터 열감지 카메라 3대를 통과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열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격리실로 이동 조치하게 됩니다. 강원랜드는 열화상 카메라 15대를 운영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계 단계 수준의 방역 대응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게임 칩스를 포함해서 머신 1360대, 그다음 게임 테이블, 의자까지 저희가 영업이 끝나면 즉시 알코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이용객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소독을 하는 등 부쩍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죠. 네, 마스크 쓰죠. 마스크 쓰는 사람도 많아요. 카지노의 손님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반면 호텔과 콘도 등 숙박 분야는 사정이 다릅니다. 학교와 기업 워크숍 등 단체 예약 시소는 4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현재까지 하이원 스키장 입장객은 9만 8천 명 정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가 넘게 줄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의심 환자 발생 시 호텔 내에 격리 조치하고 정성군 보건소에 인계하는 대응 매뉴얼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메르스 사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감염 등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의심 증상에 있는 환자들이 처음으로 거쳐야 하는 선별진료소의 지역별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위기관리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 내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38곳입니다. 지역 보건소와 국가지정 음악병상을 갖춘 거점병원 등입니다. 이곳은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처음 찾는 곳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최일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우리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안내문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를 준수사항 이런 거를 또 게시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에 만인절기하도록 현장 점검을 다 하고 왔습니다. 강원도는 선별검사를 위해 현장 준비가 끝났다고 했지만 지역의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의심 환자 발생 시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간이 여의치 않아 일반 환자가 이용하는 주차장 바로 옆에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체온 측정과 진료, 가래 채취와 함께 폐렴 등을 확인해야 판별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은 이동식 엑스레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루에 아침에 만들어지냐. 돈 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먹어요. 메르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에 대한 준비 태세가 국가로부터 안 돼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의료진은 보호복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음압시설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경증 환자들이 계속 유입이 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지역사회에서 확산이 된다면은 병원 중에 일부를 좀 이렇게 개조해서 이런 좀 동선이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곧 음압 병실만을 이용하는 게 현재로서는 안전하겠고. 메르스 사태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감염병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준비는 여전히 주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강원도 전역에 비상이 걸린 시기적인 상황 때문인데요. 도내 각 기관단체들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여파로 지자체와 의회의 해외 출장이나 교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상황이었던 지난달 29일. 영월군의회 의원 4명은 6박 8일의 일정으로 서유럽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목적은 해외 광산 개발 사례 검토와 관광 트렌드 파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해외 출장을 떠난 영월군 의회를 두고 외유성 장기 출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정을 다녀온 것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는 전염병으로 초비상시국인 상황에서 영월군 의회가 8일 동안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연수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목표에 취합했는가를 분명하게 이번 다녀온 분들은 입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월군 의회는 지난해부터 예정된 연수였고 출장을 취소하게 될 경우 위약금 등의 비용이 발생해 일정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연수에 가지 않은 의원 3명은 개인 사정이나 해외 연수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크게 번질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되겠죠. 국외 출장비 다 책정되어 있어요. 그건 책정을 해놓는 건 그만큼 나가서 많이 보고 들어와서 일을 하라는 거였죠. 그걸 왜 외유성으로 늘 판단을 하는지 그 부분은 알 수 없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중 해외 출장을 떠나 비판을 받은 곳은 영월군 의회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원창묵 원주시장도 국제만화축제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빈축을 샀습니다. 원 시장은 출장 중에도 방역대책본부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장해야 되는 일이 질병관리반 그것 때문에 손 놓고 다른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근데 요 기간 아니면 볼 수 없는 축제.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축제로 구상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이것은 빨리 보고 와서 빨리 접목시켜서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의장 5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났던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나흘 일찍 귀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도내 대규모 행사와 해외 교류가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지자체와 기초의회의 해외 연수나 교류 활동 역시 당분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6일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가 4명 더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강원도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3번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그 23번 환자에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이제 18개 시군 의심 환자에 대한 검체 채취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강원도는 아니다. 아마 중앙 역학조사관이 내려왔습니다. 경찰하고 해가지고 중앙에서 발표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이제 강릉시에서는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대한 지금 발표가 안 된 게 그 KTX 안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질본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추가로 통보 와가지고 지금 현황이 잡혀는 있습니다. 그 격리 환자 중에서 40명이 아마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해제가 됐고 내일 또 해제가 되면은 저희가 그
40명이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그 일상생활에 그 활력소가 될 수 있고 또 상경기도 위축됐던 상경기도 되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의심 환자는 현재 17명이 대상인데 현재까지는 전혀 없고요. 지금 검사나 의뢰 중인 것도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34억을 도시군비 합해가지고 34억을 그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빨리 수급이 돼야 되는데 수급 최대한 이제 경제 파트나 이런 맡은 데서 그 지도 감독도 하고 그 물가 단속도 하고 계속 해가지고 빨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은 그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가 38개소를 지적했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해서. 그래서 2월 3일, 2월 4일 이틀간 또 현장 점검을 가서 그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뭐 우리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안내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를 준수사항 이런 거를 또 게시하고 그 선별진료소 운영에 만인절기하도록 그 현장 점검을. 강원도는 확진 환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된 40명 중 13명을 7일 격리 해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리 조치자 등 추가 발병이 없을 경우 8일 26명을 추가 격리 해제할 계획으로 이들까지 해제되면 도내 확진 환자 접촉자 45명은 모두 격리 해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도내에서 신고된 의심 환자 17명에 대한 확진 판정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져 도내에서는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일 증가 추세인데요. 국내외 발생 현황을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28,230명. 이 가운데 565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사이 3,721명이 감염됐고 사망자 수도 73명 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현황 살펴봅니다. 태어난 자 2명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입니다. 한국인 19명, 중국인은 4명입니다. 6일 오전엔 4명의 확진자가 추가 확인됐는데요. 3명은 한국인으로 앞서 발생한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접촉자이고 나머지 1명은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국내 완치 환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내 2번째 확진자인 55살 한국인 남성은 격리 치료를 받은 지 1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어 국내 첫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도 퇴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6번째 확진자까지 파악된 접촉자 수는 956명에 달하는데요. 23번째 확진자까지 확인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상황입니다. 중국 전체 31개 성시 자치구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28,000여 명, 사망자 560여 명인데요.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까지 모두 26개국에 2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홍콩과 필리핀에선 각 1명씩 모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나라별 확진자 수도 비교해봤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일본이 31명으로 2번째 많고 싱가포르 26명, 태국 25명, 그리고 한국, 홍콩 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고 국내의 발생 현황이나 확진 환자 이동 경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6일까지 56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했는데요. 왜 유독 중국에서만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까지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28,253명. 이 중 28,018명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전체 565명. 이 중 홍콩 1명과 필리핀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563명이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중국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은 3.1%, 후베이성 안에서도 우한시의 사망률은 4.9%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내 다른 지역의 사망률을 평균 0.16%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 후베이성에서만 유독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부족한 의료 자원으로 꼽았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역시 최근 브리핑을 열고 중국 내 높은 사망률의 이유를 병원과 전문 의료진 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초기 전문적인 의료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내 네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도 확대 설치했습니다. 확진자는 발견 즉시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6일 현재까지 국내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궁금증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감염에 더 취약한지, 수제로 만든 손소독제도 효과가 있는지 등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권수경 기자가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개 이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사람 몸에서 나와서 있는 바이러스는 길어야 하루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도 원래 안전하고요. 특히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이제 밝혀진 곳은 되게 보건소에 직접 철저하게 소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소독이 완료된 곳은 안전합니다. 대개는 바이러스 생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그래서 손위생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손에 묻어 있는데 3시간 동안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얼굴에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손위생이 중요하고 특히나 손바닥이나 손톱 끝까지 철저하게 손 씻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말이라는 것도 말할 때 되게 기침 재채기 할 때 한 2m 정도까지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기로 전파 가능성은 특히 낮습니다. 아마 이제 그 환자들 밝혀진 거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같이 뭐 찌개를 먹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전파되지 않나 우려가 있긴 한데 그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가능성이 뭐 고연으로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고요. 오히려 대화를 할 때 비말에 의해서 전파된 게 대부분이고요. 특히 뭐 먹거리나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먹는 행위보다는 감염자의 바이러스의 비말에 노출되는 것이 이제 감염의 위험 인자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실제로 저희가 병원의 의료기관에서도 강조하는 거는 손위생, 물과 비누로 씻는 걸 제일 권장을 하고요. 그런 시설이 갖춰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알코올이 한 70% 포함된 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위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바이러스 생존 타임이 있다 보니까 되게 수입을 하는, 운송하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중국 환자들 분석했는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15세 이하의 어린이 감염이 중국에서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는 증상이 경하게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있긴 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린이 감염이 밝혀진 것처럼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주로 열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오고 폐렴까지 오고 또 호흡 보정 같은 게 진행되다 보니까 흡연자의 경우는 흡연을 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폐 기능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경하게 지나가고 증상 없이 자연 치유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입원이 필요하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뭐 적절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그대로 있으셔야 되고 외출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방 안에 있다 하면 이제 방문을 닫아놓고 한기는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될 거고 식사도 혼자서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그 화장실이나 세면대 같은 것도 혼자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퇴원하는 수칙이 지금 바이러스를 24시간 이내로 그러니까 2번 반복해서 바이러스 배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보내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주 배출되는 양상을 보면 이후에는 배출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지금 퇴원시키기 때문에 이분이 이후에 다른 감염자를 양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금 다르다 하면은 독감 같은 경우는 피로감 같이 고열이 갑자기 되면서 한 38도 넘는 고열과 함께 피로감, 근육통을 호소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된 걸로 임상 증상을 보면 대개는 뭐 기침, 가래, 발열 이런 호흡기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감별은 조금 섞여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여행력이랑 확진자와의 접촉이 가장 감별하는 포인트입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럽게 심장박동이 멈춰 쓰러진 환자가 있을 때 응급조치를 하도록 설치된 것인데 의무화된 장소가 대부분 야간에는 문을 닫는 관공서 등이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도내 최초로 24시간 편의점에 이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됐는데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편의점, 70대 남성이 급성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또 다른 경찰관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와 작동시킵니다. 이어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환자를 이송했고 남성은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심장 충격기는 관공서 청사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원주에는 모두 124곳에 설치됐는데 대부분 야간에는 문을 닫는 공공기관 내부나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어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입니다. 터미널, 백화점 이렇게 응급의료 법상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장소는 24시간 이용하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원주소방서가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극장과 상가 등이 밀집한 원주 도심 편의점이 도내 1호 배치 장소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기가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기기를 켜고 음성 안내를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음성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림과 똑같이 패드를 환자의 피부에 붙여주십시오. 원주소방서는 민간에서 기증받은 자동심장 충격기 2대를 원주 지역 편의점 2곳에 설치해 효과와 활용도를 분석하고 지자체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의무화된 곳 이외의 장소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나 법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설치된 장비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활용 실적은 전무합니다. 사실 그 예산에 이제 소방 쪽 예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관 쪽으로 한번 돌려보는 계기를 만든다면은 지금 각 그 시도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건소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도내 급성 심장 정지 환자는 지난 10년간 1.5배 증가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와 사용이 일반화된 미국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40%로 도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6.1%의 6배가 넘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자동심장 충격기의 보편화를 위해 지자체의 예산 확보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은 화천 산천어 축제가 올해는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의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 관광객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화천군과 주민들까지 축제의 명성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얼음판이 텅 비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던 지난 축제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입니다. 포근한 날씨로 두 차례 연기 끝에 지난달 27일 개막한 화천 산천어 축제장입니다. 예기치 않은 1월 폭우에 물바다가 되는 등 이번 축제는 개막 전부터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축제장을 정비하고 문을 열었지만 겨울답지 않은 날씨로 얼음 낚시는 개막 이틀 만에 취소됐습니다. 극약 처방으로 수상 낚시터 규모를 4배 늘리고 강가에 얼음 대낚시터를 조성해 손님 맞이에 나섰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축제장 입구에는 이렇게 손 소독제와 마스크가 비치됐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열 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방문객은 이전 축제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천군과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문턱이 닳도록 축제장을 찾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엄청나죠. 파급 효과는. 지역 경기 활성을 위해서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신종 푸르나나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산천을 좀 즐기시는 걸 바라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통했는지 최근 입추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화천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얼음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아침부터 얼음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강도나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저희가 개장할 수 있는 여부는 판단을 해서. 폐막일인 오는 16일까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사투는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한금석 의장을 비롯한 강원도의회 의장단이 국회를 찾아 도내 국회의원 의석 9석 확보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근석 도의장과 원태경 도의회 운영위원장, 신영재 의원 등은 6일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도내 국회의원 의석 9석 확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 의장 등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정치력 강화를 위해 춘천 분구와 강원 지역 선거구 9석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화천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화천군은 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화천 산천어 축제와 관련된 허위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허위 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단종대왕 신주 봉정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54대 단종문화재 사전 행사로 오는 8일 장릉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연기된 행사는 날짜가 확정될 시 다시 공지할 계획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6일 원주시 전통시장 7곳에 마스크 2,000개를 전달했습니다. 공단 측은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 원주시 전통시장 연합회에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청용 이사장은 이번 이슈로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 안전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 아침 또 한 번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 덕분에 공기질이 깨끗하겠지만 건조함이 심한 만큼 불씨 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